자, 반갑습니다. 포스코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은 자료를 바로 좀 띄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처럼 반등의 나팔을 조금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거래일이 지났죠. 거래일수로는 이제 4거래일이 지났는데 바닥에서 이제 4% 정도 올라와 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 올라주면서 굉장히 연초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 자, 여기서는 뭐 이제 반도체나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상승률이 나타나긴 해줬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반등이 조금 계속해서 나타나주면서 지수도 같이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집중을 오늘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2025년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뷰들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달러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달러는 조금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정화가 돼야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12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빠져나간 이유는 뭡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심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들 아는 사실일 테고. 그럼 반대로 원달러가 하락을 해야 외국인 투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수급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말 끝나고 나서 꼭지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수급부터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와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달러 하락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종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코스피를 1621억이나 순매수를 때려줬죠. 환율이 안정될수록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또한 21선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이 21선을 터치는 해주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나온 돌파는 아니기 때문에 며칠만 조금만 더 관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강한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지수 따라서 같이 동반해주는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인 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철강 업계의 우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서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같이 따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은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리튬 가격과 이제 철강제에 대한 가격인데 일단 우리는 리튬 가격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국 리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달부터 가져왔었던 건데 1월 7일이 다 돼갈 때까지 지금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지지하고 유지한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이제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애들이 왜 주가가 그렇게 안 좋아지고 낮아졌어요? 뭐 물론 업황적인 부분에서 막 개선이 조금 더뎌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뷰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마진이 낮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락의 근거를 들었었던 이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2차전지 주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고 제가 여기 별표 쳐놨듯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에 우리는 제일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반등 국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리튬 가격 유지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긍정 트리거로 작동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도 빠지는 것도 있었지만 시장 지수도 같이 빠져서 더 큰 하락을 맞아왔었는데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된 상태로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더 이상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같이 끌려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원래는 음극재 쪽으로만 이 기술 수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그 음극재에 대한 기술 수출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기존에 있었고, 뭐 양극재나 이제 리튬 추출에 대한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외국으로 기술 수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 양극재랑 리튬 기술 수출까지 규제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100% 우리 이제 규제 때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온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 말은 어떤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국이 기술 수출을 규제한다는 거, 뭐 재료를 수출한다는 이런 규제가 아니라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술 수출을 규제한다는 거는, 너네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 강제로 사서 써라 라고 만드는 전략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여러 가지 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독립하는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은 오로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규제 자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의 이 수직 계열화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옵션이 부과됐다는 셈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직 계열화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튬 광물 원석부터 채출을 해서 가공을 시킨 다음에 양극재 만들고 음극재 만들고 분리막에 여러 가지 재료를 해서 배터리까지 만들어 버리는, 이거를 하나의 기업 안에서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다 쓴 배터리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게 수직 계열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죠? 포스코랑 에코프로 그룹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포스코를 투자를 해라. 에코프로는 100% 2차전지 쪽으로 몰빵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몰빵 투자 형식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도 있고 철강도 있고 유틸리티나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산업 그런 것들도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분산 투자 계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을 투자를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되고, 그게 포스코랑 에코프로인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를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바람직한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포스코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다른 배터리 기업들보다는 제일 1순위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되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지수 자체도 이제 1월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좋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포스코도 이제 2025년도 들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었던 2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추세를 돌려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조금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뒷부분마다 최근 들어서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올라왔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 보시면 오늘도 또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때는 24년 대비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게 완전한 발판이 다져지지 않고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뭐 산업적인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불확실성도 있죠. 정치적인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해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특히나 일정이 정해져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갈 수 있는 그 상승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뭐 한 100에서 200만 원, 못해도 3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한 40에서 50%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일정주들을 한번 같이 가져간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포스트홀딩스의 추후에 반등 왔을 때 제가 보내드리는 알림 서비스로 물을 타시던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1월 3일에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1월 6일에 어제였죠. 어제 이렇게 또 봉이 나왔을 때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렇게 좀 하락이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이거 나온 이유가 딱 명확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두 번의 양봉이 나왔을 때 세 번째 양봉까지 나오면은 이제 투자 주의 경고가 붙습니다. 요 경고가 붙으면은 한 그 경고가 풀리기까지 한 3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 3일 동안은 못 가는데, 내일 붙어버리면 내일이 이제 수목금이죠. 수목금 남죠. 3일 남죠. 그럼 3일 동안 이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흐름으로 시장에서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이 상태로 이제 분위기의 시선을 다 끌어놓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한번 크게 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투자 심리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진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급 자체도 기관계 수급이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단위를 좀 축소해놔가지고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000단위거든요. 첫째 자리가. 그래서 지금 기관계 수급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고, 개인 투자자가 아닌 메이저 수급이 올린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지만, 개인 투자 수급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계 수급을 따라가야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급을 따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상승, 상승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딱 3일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수를 해두려면은 못해도 수요일, 진짜 마지노선으로는 목요일 오전까지는 매수를 조금 해놔야지 좋은 수익률, 좋은 상승률을 노려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를 막 사람들이 찾으면서 이때부터 수급이 좀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도 조금씩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3거래일 만에 한 2천, 3천억 정도 들어온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슬 거래대금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 한 50에서 한 60%까지는 목표 수익률로 바라보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설문 폼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요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알림이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 받고 싶다 하면은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번 둘 다 받을래요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맞는데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발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독 이거 하나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저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자유롭게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신 받으실 연락처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히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셔야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주가 상태가 슬슬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1월에 이벤트 있는 종목들로 한번 야무지게 한번 챙겨보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의 물을 한번 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실력 없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실력을 입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하루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실력파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고정 댓글에 있었던 네이버 설문 폼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좋은 내용으로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